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출발로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모두 5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여당 대표가 5번이 바뀐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비민주성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 대통령 당무 개입은 이관섭 실장이라는 이름이 딱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서 확인됐을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자기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률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했으면 고발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죠. 우리가 네. 박근혜 사건 때 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관섭 실장이 뭐 사퇴하라고 했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네. 명백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발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이것 가지고 고발할 건 아니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당무 개입이 이미 확신해진 상황에서는 고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갈아 끼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당무 개입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게 뭐 형태는 바뀌었습니다만 분명한 당무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실력 행사를 해서 끄집어 내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용 의원이 호위무사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별 불신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의원들 단톡방에 올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어떻게든 의중을 내 비쳤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는 이관섭 실장으로 인해서 실력이 개입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고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구도가 이동하기 때문에 뭐 고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고발해서 이렇게 이슈화 시키면 이게 오히려 또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되는 거지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심평 변호사가 중도 확장성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심평 변호사 개인 생각일까요? 심평 변호사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본인 이미지가 자꾸 안 좋아지시니까. 근데 저는 이거 당무 개입이라는 건 이젠 단어가 표현이 적절치 않고요. 이제 당무 장악이다라는 당무 표현을 장악이다. 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인치하는 국가가 아니고요. 네. 법치국가고 우리는 헌정 질서의 역사성을 가지는 나라거든요. 네. 민주공화국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통령의 당무 장악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걸 넘어간다면 네.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짓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더 유지되기 어려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는 단죄를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 네. 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단죄를 통해 끊어내야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고발해야죠, 민주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고발. 민주당이 고발 안 하면 저라도 고발해야죠, 이거는. 네. 네,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거고. 네. 고발이 뭘 해야 되냐면요. 네. 공직선거법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일부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한 2군데 돌렸다가 징역 3년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을 하고요. 네. 2년 선고받습니다. 이거는 전 더 심각하거든요. 이게 네.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 운동죄 공무원에 대해서 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거 징역 3년을 당연히 구형해야죠. 네, 이것도. 3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의율하면은 당연하죠. 예. 아니, 고발을 해놓으면 그때 수사가 들어갈 수 있죠. 예, 예. 이거 만약에 이거 처벌 안 하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행위보다도 아니 예를 들어 본인은 신호 위반만 했는데 저분은 신호 위반이 아니라 뭐 완전히 뺑소니에 뭐 다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넘어가지면은 신호 위반한 사람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관섭 실장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직권남용죄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이관섭 실장은 공무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인데 예. 직무 범위라는 게 모든 부서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죄에서 가장 핵심은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핵심인데 대통령 정무수석도 다 두고 있고요. 이 업무가 본인의 직무 관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직권남용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윤석열, 이관섭 이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권남용죄까지도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전 이분들이 무슨 배포로 이렇게 하시는지 네. 정말 걱정스러워요. 예. 이관섭 실장이 실제로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한테
위원장한테 실제로 사퇴 종용을 했었으면 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까지 할 권한까지 없는 것이고 이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네.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실에서 뭔데 그 공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단 애초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해요. 총선 앞두고 두 군데 여론조사 돌렸다 2년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더 심각한 거죠. 지금 네.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사이에 도는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실제로 대통령실이 제일 경로했을 타이밍이 이관섭이라는 이름이 공개됐을 때라는 것이고요. 이관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떻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냐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것은 당무 개입 혹은 헌법상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수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 버티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해서 더 화가 났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게 무슨 궁궐에 구중궁궐 암투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너무 근데 심각한 저는 이게 것 같아요. 국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국민의 삶에 해로운 네. 해로운 상황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책임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모르지 않아요. 이 사안을 본인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의율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관섭이란 이름이 드러나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때 그럼 본인의 범죄 사실 혐의가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자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경로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허술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했으면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로서 이 사건을 봤으면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뭐 개입으로 봤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사실 거의 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관섭 실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네. 이관섭 실장의 이름이 나오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네. 이거는 당무 개입인데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사건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허술함이 드러난 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죠, 의원님. 네. 2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하자 이런 거고 민주당은 거부하고 이거 네.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까지 권한쟁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대통령 가족에 수사하는 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네. 이거 아직 결론 안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하고 싶겠죠. 공천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네. 하자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국민의힘의 그 권력 전쟁 때문에 빨리 해줄 필요는 없다. 예. 아직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안 봤는데 왜 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점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답이 내려오고 나서는 특검법 처리는 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저 의견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전영기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재의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정쟁화하는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도 민주당이 혼자 했나요? 아니죠.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보수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탈표가 들어가면서 그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물론 불신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이 안에 있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건 또 표결을 하고요. 네. 이거 지금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꼼수를 좀 이제 그만 쓰고 네. 좀 원론대로 저는 가서 당당하게 저는 재의결 시키고 네. 그 설득의 노력을 민주당이 지금 하셔야지 그걸 안 하고 공천이 늦어지니까 우리도 재의결을 더 미뤄봐야겠어라고 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또 정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 네. 진영에 있는 예. 사람들에게는.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원칙 있는 정치를 더 민주당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공천 얘기가 듭니다. 나와서 그런 건데 공천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확인하고 하자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하자고 하는 것도 오히려 정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꼼수 쓰실지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석 인원에서 표결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은 안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밟잖아요. 표결에 우리가.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는. 이탈표가 있을 것 같은 표결 참여 근데 안 안 들어오면 해버리고요. 더 좋아요.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수가 줄어서 훨씬 통과가 지금은 되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애초에 들어와 버리지 않는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꼼수가 팜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표결한다고 해서 네. 저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민의가 얼마나 들어갈지가 모르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게 두 번째고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절했는지 평가가 제대로 안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거부권을 해소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대통령이 그 신년회견 대신 뭐 KBS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민주당이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좀 들리긴 하는데. 아니요. 거부권 행사한 이미 네. 그 사건을 예. 사실 저 권한쟁의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권한쟁의를 먼저 그렇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건 그다음에 이 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더 그런 권한쟁의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국회 안에서 꼼수가 아까 난무한다 하셨는데 거기에 민주당도 한 축을 맡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원칙을 지금부터라도 좀 지켜가면서 국회를 정상화할 수는 없는지 전 그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 또 하나는 권한쟁의가요. 이거 제가 법률가로서 이건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 100% 기각 나옵니다. 이거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재에서. 권한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걸 지금 권한쟁의로 넣은 거거든요. 그 네. 제가 그때도 이거 권한쟁의 할 게 아니고 제2결로 해결하시라. 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만약에요. 여기서 헌재가 권한쟁의를 기각하잖아요. 네. 이 6명 이거 과반수니까요. 기각이 나오면요. 바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정당화 받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옳았다. 네. 민주당이 역공 잡았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오히려 잘못된 거부권을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게 되거든요. 예. 여론적으로. 예. 그래서 사법으로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길 만한 사건만 정치권이 가서 해야지 예. 무리하게 했다가 지면 역풍. 오히려 역풍을 받고 상대방을 옳다고 여겨준다니까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고 이걸 지연으로 쓴 거는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겠지만은 전 이거 옳지 않다.